북한이 오늘 또 한미연합훈련 개시를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 경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동향, 한미연합훈련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립외교원장 내정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취임식은 내일이죠? 뭐 취임식이라기보다 내일 이제 업무를 개시합니다. 내일 네, 이제 첫 출근하는 거죠. 네. 네, 일부 언론에서요, 네. 위원님께서 한미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 혹은 하더라도 북한에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막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제 의도가 좀 곡해된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평화롭게 네,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종사하시고 그리고 생활하려고 하려면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네, 평화를 지키는 방법 중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훈련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결국 우리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인 북한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훈련을 한두 번 정도는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음흠.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군사훈련 필요 없다. 아하,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게 제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또 음흠. 훈련 내용을 뭐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본래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예, 남북기본합의서 체결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상호간의 훈련을 통보해주고 참관단까지도 초청하도록 합의가 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남북한 간에 서로 군비 경쟁을 하면 한없이 끝없이 해서 네, 서로 간에 국력만 낭비되고 국방비가 그냥 국가 예산의 20% 그렇게 막 되니까 예, 그러지 말고 같은 민족인데 서로 간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국방력만 가지고 또 음, 상호 위협이 되면 또 군비 경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일정 이런 것 정도를 대강을 알려주면 네, 저쪽은 저런 훈련을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크게 반응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다 보면 네, 서로 간의 군비가 축소가 되고 음, 상호 신뢰가 되고 해서 평화로 가고 네, 평화가 되면 더 국방비도 줄이고 국민들도 더 안심하고 살게 되겠죠. 네네, 그런 의미로 전체의 대강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예, 그건 그 유럽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네, 탈레비전 시대. 네, 근데 그거를 무슨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처럼 하하, 그 사람 무슨 축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요. 네네, 정말 좀 제가 볼 땐 좀 당혹스럽습니다. 네네. 네, 우리 홍현희 연구원님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유럽적인 그 시각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의 요지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 중요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 위기라든지, 그리고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 정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안보가 중요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협력 중요하다. 이런 요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네. 요약 잘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늘 네, 이제 그 유럽에서 자유롭게 학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대한민국은 이런 긴장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고요. 오늘은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 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그 내용의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고요. 비난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네.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북한이 조금 좀, 저는 그 남북관계 사이좋게 좀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요번에 조금 북한이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7월 27일 날, 정전기념일,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는 그 기념일이잖아요. 네. 그날 이제 통신선을 복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하. 그것도 남북 정상끼리 상당히 그 공감을 이뤄서 이제 통신선을 복구했다 그래서 네. 김정은이 이렇게 동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평화가 좀 지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 북한의 기대는 통신선을 복구했으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하.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가 강력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네.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었다면 그때 한 이틀 동안에 이니셔티브를 잡았으면 우리가 네. 요번에 한번 유예하겠다. 그 대신에 너넨 뭐 할래?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남북 간의 평화 과정으로 만약 들어갔으면 네. 그때는 유예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불과 3일 정도 기다리고 김여정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호의로 한미연합훈련을 한 번쯤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김여정이 압박을 하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규모를 네. 조금 축소하고 그 나름의 성의를 보였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한미 훈련을 그 불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기하거나 뭐 안 한다 그러면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에서도 갈등이 커지죠. 그래서 아하. 우리 정부는 네. 고립지책으로 한미 동맹도 그 살리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평화도 깨지 않게 해서 규모를 줄이면서 하는 쪽으로 가는데 네. 그걸 갖다가 북한에서 또다시 연속적으로 김여정과 김영철 통전부장이 비난하고 나서고 이제 우리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는 네. 우리가 강하게 나가서 네. 오히려 정상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만약에 도발한다 그러면 네. 북한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선제 공격 연습하고 또 뭐 참수 훈련 연습하고 이런 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북한에서도 섬뜩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네식 군사력은 한미 연합 군사력이 훨씬 강한데 네. 이게 뭐 선제 공격하고 뭐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 북한을 점령하고 또 뭐 참수 훈련까지 하면은 이게 뭐 김정은으로서도 서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규모를 줄여서 하는데도 저렇게 압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다가 만약에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면 네. 그야말로 참수인데 하버려지는 거죠. 이럴 때는. 네. 그들이 강하게 나갈 때는 절대로 약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아하. 강하게 네. 나가서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도 거의 그 뭐 국지전 그 돌발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강하게 우리가 나가니까 거의 결국 북한이 꼬리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미연합훈련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 평화를 지키는 게 최상책이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규모를 줄여서 그래도 남북 관계도 잘하고 한미 동맹도 잘하고 가는 쪽인데 네. 이렇게까지 북한이 우리의 그 주권적 권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뭐 어르고 뺨치고 달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강하게 나가면 북한은 또다시 강하게 나가는 척하다가 다시 또 대화하자 그러면서 꼬리 내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네. 그동안에 뭐 오랜 남북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짚어보시고 분석해 보신 결과의 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상황에서 북한의 이 엄포는 과연 실제 도발로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여정이 한 얘기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뭐 자기네들도 이제 뭐 그 선제적으로 이렇게 타격하고 뭐 이런 거를 자기네들도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예. 그 얘기는 이제 한미연합 훈련을 할 때마다 통상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네. 요거는 이제 탄도 미사일이 아니니까 미국도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네. 북미 관계는 유지하면서 우리한테만 경고를 하고 아하. 그러면서 자기들 군의 사기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한테도 우리 북한군도 위력이 대단하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를 하려고 단거리 미사일 정도 쏠 수 있고요. 아니면 네. 똑같은 효과로 장사정포는 수도 우리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장사정포를 쏜다든지 9.19 군사합의를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는 지금 충분히 이제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한다 그래도 놀래지 말자는 거죠. 아하. 놀래지 말고 예. 저들도 하는구나. 우리도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만약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참수 훈련도 하고 안정화 작전 훈련도 하고 선제 공격 훈련도 해서 이럴 네. 때 이제 정말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놓고 그러다 보면
북한이 또 꼬리 내리고 대화하자고 그렇게 나올 지금 형편이 북한이 그렇게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 상당히 형편이 어렵다는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한데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 참 저희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개성공단에 여러 그 재산이 묶여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을 바라시는 분들 이산 가족도 그러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북한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조평통이라고 하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정리한다. 금강산 국제관광국도 정리한다. 이런 거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올 3월 달에도 이제 한미연합훈련 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3월에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본래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휘소 연습만 했는데 요번에도 이제 또다시 이제 그런 우리가 지휘소 훈련만 하는데 본래 매년 8월 달에는 지휘소 훈련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네. 북한이 지금 뭐 조평통을 폐지하느니 뭐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 그러면 네. 결국은 우리도 손해 보지만 북한도 더 크게 손해 봐요. 그렇죠. 금강산 관광을 자기네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폐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너무 약하게 나가면 네. 오히려 평화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렇게 협박까지 할 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면 결국은 긴장이 고조돼서 굉장히 우리가 약간의 위협은 느끼겠지만 그러다가 북한은 갑자기 꼬리 내립니다. 아하. 목함지뢰 사건 때도 보면 네. 최고조로 전군 비상령을 양쪽이 내려가지고 이제 한판 붙을 것 같은데 김영철이 그때 성명을 내가지고 그때 김양건이 그랬습니다. 김양건 당시 통전부장이 우리한테 성명을 발표해서 그러지 말고 대화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했더니 북한이 이제 고구리를 내린 모습이 사실은 북한이 좀 처참한 모습인데 지금 북한이 지금 배짱을 부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그 긴장 고지 없이 평화적으로 가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나온 이상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긴장 고조로 가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자칫하면은 그 형제국인 쿠바에서도 지금 뭐 대규모 시위가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게요. 북한에서도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긴장을 고조시키면 주민들이 지금 전쟁이 날 판인데 무슨 시위야. 그리고 참거든요. 그런 것을 노리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평소에는 제가 평화 많이 얘기하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개 숙이거나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도 별로 바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나라 형편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걸 봐도 우리가 지금 수세에 갈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반전이 있어서 빨리 더 평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한번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이야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 하에서는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멀리 보자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북한이 내다보는 노림수가 지금이야 그런 강경 대응을 하더라도 아마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6월에도요. 김여정이 이제 협박성 발언을 하고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비무장지대에 무장화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추가 도발 조치를 이제 얘기하고 확성기 방송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딱 결정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그래서 중단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아마 그때도 굉장히 살벌했잖아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러다가 김정은이 딱 결정해서 그냥 조용히 해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김정은이 다 계산을 가지고 지금 약간 고조시키다가 다시 반전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초조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월에 베이징 올림픽에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크고 우리 정부도 대통령께서 이제 베이징에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북중 정상회담이 되는데 그때 가면 조금 늦고 왜냐하면 내년에 되면 우린 대선 국면이고요. 내년 봄까지 한반도 평화의 봄이 다시 안 오면 미국은 이제 그 중간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서 북미 관계도 진전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가을에 진전이 되는데 김정은의 속내는 가을에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전술적으로 네. 강하게 나와보는 것이 아닐까. 아하. 그런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이 그 유엔에 남북한 동시가입한 지 30주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 네. 결국 북한이 굉장히 속내는 어렵기 때문에 아하. 네. 강하게 나오고 있다. 준다든지 백신을 알겠습니다. 준다든지 식량을 네. 준다든지 네네. 그런 걸 하면서 강원 양면책으로 우리도 북한을 다스려 나가면 네. 약간의 긴장이 오더라도 반전으로 오히려 올가을에 평화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올가을의 평화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외교원장으로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